전공취업 엑스파일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정영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겨울방학 특집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직무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오늘은 그 두 번째로서 여러분들과 같이 또 다른 직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학 시즌이죠. 방학 시즌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한테 이전 시즌에는 다양한 어떤 취업에 관련된 스킬이라든지 이런 질문이 좀 나왔다고 한다면 요즘에는 어떤 식으로 제가 진로를 설정해야 될까요? 취업 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에 관련된 방법론적인 질문들이 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한 100명 정도의 친구들과 같이 겨울방학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다 달라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우리가 하나를 뽑아낼 수 있는 건 뭐냐면 직무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들이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직무에 관련된 스토리가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런 식으로 직무를 준비하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니까요. 오늘도 또 하나의 직무를 보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어떤 식으로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선한 직무 분석 스토리 그 두 번째고요. 그렇게 해서 오늘은 재무와 회계직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인사교육이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재무회계의 시간인데 먼저 제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부분인 하는 일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 것이냐. 딱딱한 얘기보다도 실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의 스토리를 들어보면서 아 저런 일을 하고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판단, 파악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오팩트의 경영지원팀의 강아름 씨라고 하네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부서 역할은? 하고 물어봤더니 재무회계 중심으로 회계와 자금 업무가 주이며 백오피스 부서라고 합니다. 회계 직무는요, 그렇죠? 재무회계 직무는 보통 경영지원 직무예요. 그래서 보통 백오피스에서 근무를 많이 하고요. 만약에 경영지원팀이라 하더라도 이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돈에 관련된 부분, 회계와 자금에 관련된 부분에 관련된 일을 많이 하실 겁니다. 자, 힘든 점은 무엇이냐? 바로 힘든 점이 나왔는데 경영지원팀으로 일이 몰리는 등 어려움이 많을 때가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하나의 어떤 키워드를 좀 말씀드릴 텐데 어떤 키워드냐면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는 내가 자소서에 쓸 내용과 면접 때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어야 되잖아요. 자, 재무회계 직무를 하려고 했더니 힘든 점이 뭐라고요? 일이 많이 몰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이에요? 여러분들 직업기초능력 10가지 중에서 자원관리 능력이 있을 거예요. 바로 내게 주어진 자원, 특히 시간이라고 하는 자원을 내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되는지 하는 점이 있는데 일이 많이 몰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빨리 이 일이 먼저 해야 되겠구나, 이 일을 나중에 처리해야 되겠구나 등 다양한 일들의 우선순위를 파악해서 처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제가 만약에 재무회계 직무를 지원한다. 그럼 첫 번째 중요한 역량은 자원관리 능력이구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관리부서이다 보니 엄격해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예요. 내가 이 스토리를 볼 때 그냥 보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한마디 한마디를 보면서 그럼 이걸 내가 어떤 부분들을 어필할 수 있을까, 강조할 수 있을까를 파악하라고 하는 거죠. 뭐라고 했다고요? 엄격해져야 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겠어요? 그렇죠? 직업윤리라고 하는 부분과 충분히 연관시킬 수 있겠죠. 이런 일이 좀 많이 있습니다. 보통 모두 예산을 짜긴 하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각 팀의 예산은 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항상 예산을 증액하는 그런 품위를 받으러 가야 되는데 사실 재무팀에서 일을 할 때도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있고 나한테 좀 잘 못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겠습니까? 사람이니까 당연히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더 마음이 가고 이 일은 빨리빨리 처리해주고 싶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굳이 막 일부러 해주려고 하지 않고 일부러 시간을 좀 지체하고 이런 경우가 사실상 있어요. 사람이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왜? 직업윤리 부분이기 때문이죠. 이런 식으로 뭐라고요? 계속 하나하나의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자는 겁니다. 자, 이번에 휴메이저의 경영기획팀의 김수환 씨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볼게요. 자, 맡은 업무는 했더니 실적 분석 업무와 성과 관리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왔네요. 실적 분석 업무, 그쵸? 재무회계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현업에서 자료를 봤죠. 우리가 이만큼 팔았다, 우리가 이만큼 썼다, 우리가 이만큼 절감했다라는 등의 실적을 봤습니다. 그 다음 무엇입니까? 그거에 관련된 성과 지표를 달성하는, 그걸 측정하고 그것을 매기는 그런 업무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출 자료를 단위별로 모니터링해서 매출의 변동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주요 업무입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읽혀요?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막 지나가나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사내 전략과제 진행 상황도 모니터링하고 있다.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이런 일들을 하려면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보 능력이 필요하다. 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의 문서로 적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걸로 적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강조하고 따려고 하는 엑셀이죠. 엑셀을 잘해야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왜? 엑셀에는 거의 다 숫자만 담겨 있을 거고요. 이렇게 담겨 있는 숫자를 가지고 아, 실적이 어떻구나, 성과가 어떻구나라고 내가 파악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자, 생각과 다른 직무상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자, 입사 전에는요, 경영 전반에 걸친 전략을 기획하는 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입사 후 느낀 것은 현업에서의 의사결정을 전달해서 회사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돕는 중개자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이 말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중개자다, 조율자다. 예를 들어 면접장에 갔을 때 본인은, 우리 안정영 씨는 재무회계 직무는 어떤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한다면 예, 저는 중개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율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 단어로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내가 만들어낸 그런 정보들이 궁극적으로는 회사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는 그런 자료이기 때문에 내 자료가 없어서는 안 되잖아요. 즉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전달해 줄 수 있는 중개자의 역할,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점도 여러분들이 키워드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현업 사람들과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 또 회사 전반에 대한 사항들을 빠르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는 바로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또 여러분들이 많이 강조하는 의사소통 능력이죠. 그러니까 그냥 외우면 필요가 없어요. 의사소통 능력이 안 필요한 직무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왜 재무직무에서는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하냐? 이런 이유 때문인 거죠. 가만히 있으면 자료를 막 줘요? 막 월말이 되면 막 가만히 있으면 우리 팀의 자료가 이렇게 줍니까? 아니죠. 독촉하고 또 독촉해야 줄까 말까 한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평상시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계를 잘 쌓아놔야 돼요. 단순히 공적인 어떤 업무적인 그런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마음이 통할 수 있고 인간적인 매력이 넘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약간 자리를 좀 잡아야 된다고 하는 부분인 거죠. 자, 이번에는 국제약품의 재정보회계팀의 김진 씨 스토리를 한번 볼게요. 하는 일 무엇이냐? 다른 팀보다 일과를 조금 빨리 시작한답니다. 오자마자 차 마시고요. 세무나 의학 관련 기사를 검색하고 책을 읽으면서 차분하게 하루를 연다고 하는 굉장히 모범적인 사원의 어떤 스토리인 것 같네요. 그래서 오전 9시가 땡 되면 타 부서로부터 지출 품위서를 접수하면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합니다. 품위서를 접수한다. 우리 이런 돈이 나가야 되니까 결제해줘. 그렇다면 그냥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과연 합당한 돈인가를 내부 규정에 맞게 보면서 준수하면서 내보낼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하는 그런 일이 되겠죠. 자, 평소에는 바쁘지 않지만 그쵸, 퇴근이 타 부서에 비해서 조금 늦은 편이기도 합니다. 그쵸, 일이 몰릴 경우에. 또 결산이나 마감 때는 야근도 하죠. 그래서 저는 실질적인 내용이긴 해요. 체력이 좋다라고 하는 부분. 재무회계 직무를 하기 위해서 체력이 메인은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면접장 갔을 때 그것 말고 또 다른 건 없나요? 또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그럴 때는 약간 웃으면서 저는 체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무회계, 인사, 총무 이런 직군은요. 어쩔 수 없이 경영지원 직군이기 때문에 회사에 가장 늦게 남아서 일하는 부서가 바로 두 부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기 때문에 체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굉장히 바쁠 거예요. 아마 마감하고 있어서. 자, 회계직무만의 매력은 무엇이냐? 매달 결산이 끝날 때마다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임원회의에서 의사결정 시 중요한 정보로 쓰인대잖아요. 자기네들이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놨던 그런 정보들이 중요한 정보로 쓰이니까 매력 있다. 그렇죠. 야근도 작긴 하지만 그 일을 끝냈을 때 해방감과 뿌듯함도 있다. 어떤 부분이 해방감? 이거 올해도 내가 이번 달에도 마쳤구나. 뭐가 뿌듯합니까? 우리 회사가 이렇게 무엇인가를 잘하고 있구나. 이런 점이 조금 안타깝구나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사총무와 재무회계 쪽은요. 회사를 조금 더 넓게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적인 것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업윤리라고 하는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떤 직업윤리냐면 이것은 윤리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측면이라기보다도요. 무엇입니까? 내가 했던 일에 대해서 뭔가 조직에 내가 기여할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어떤 조금 다른
뿌듯함 뭐 이런 부분에 있어의 직업윤리, 즉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이 일을 게을리했을 경우에는 큰 어떤 손해가 오는구나라고 봤을 때의 직업윤리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또 회사의 전반적인 그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잖아요. 프로세스를 모두 지켜볼 수 있다. 왜? 원료를 구입해서부터 가공, 홍보, 판매하는 모든 과정에 뭐가 들어갑니까? 돈이 들어가잖아요.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 비용은 어디서 지출 품위서를 결제해 준다고요? 이분이 그랬잖아요. 오자마자 아침에 지출 품위서 결제부터 시작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여러 부서의 업무를 더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간접 경험을 한다. 이건 뭐예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조직 이해 능력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즉 재무 회계 직무는요 정말로 넓게 봅니다. 그래서 어때요? CFO 출신이신 분들, 그렇죠? 이분들이 보통 CEO로 많이 가는 이유가 이것이죠. 그렇죠? 회사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100%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지금 우리 회사에 어느 부분이 잘 되고 있고 어느 부분이 약하니까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가 되는 숫자를 다루는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직 이해 능력까지도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인 거죠. 자, 이번엔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경영지원 이은혜 씨입니다. 야, 회계법인의 회계팀이네요. 맡은 업무는 법인의 용역 활동으로 인한 수입과 경비 지출을 관리하고 이제 조금씩 머리에 들어오시죠? 뭐 한다고요? 비용 들어온 거 지출을 관리한답니다. 그리고 실적을 집계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내외 보고 자료를 작성한다. 대는 뭐예요? 항상 어떤 팀이든 간에 현업에서는 매월에 뭐 월 초가 됐건 월 말이 됐건 회의를 합니다. 우리가 이만큼 잘했다, 이만큼 못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쌓여서 우리가 흔히 IR이라고 하죠. 우리 회사가 이렇게 장사를 잘했습니다. 우리 회사가 올해는 이것 때문에 못했습니다라고. 이제 본격적으로 1월 아마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실 때쯤에는 뭐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SK 등등의 유수의 그런 어떤 그룹들, 기업들이 이제 실적 발표를 다 할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하는 가장 기초적인 그런 업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숫자를 모으고 제가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그 의미를 분석해서 뭐 한다? 유의미한 정보를 만든다. 그렇죠? 각각에 있는 실적들의 숫자를 다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냥 숫자가 아니죠. 이 숫자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분석해서 그래서 무엇입니까? 뭘 잘하고 있구나, 뭘 못하고 있구나 이런 정보를 만든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재무회계 업무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세액 산출, 신고 업무, 경영 관리에 필요한 재무지표 데이터 산출. 아까 앞서 나오지 않았던 내용이 나왔죠. 바로 무엇입니까? 세액이죠. 세액.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또 기업은 세금을 많이 내니까 정확한 세금을 낼 수 있는 그런 관련된 일. 그렇죠. 이게 보통 우리가 얘기해서 그래서 세무 관련된 세무회계라고 하는 부분인 거거든요. 여기서 등장을 했네요. 그래서 세금 대응하는 것도 재무회계팀에서 큰 역할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직무를 선택한 계기를 물어보네요. 저는 경영학을 전공했는데 회계학이 있었고요. 거기에 흥미를 갖고 성적 잘 받았고 관심 갖게 됐다. 한마디로 뭐예요? 회계야 사랑해 라고 제가 좀 지어봤어요. 재무회계 직무는 물론 경영지원 직군이기 때문에 뭐 다 열려 있어요. 사실 저도 지원할 수 있고 하지만 저는 회계를 잘 몰라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회계 원리, 재무관리를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저 같은 사람이 재무회계 직무에 들어가서 할 수 있을까요? 할 수는 있겠죠. 다만 회사 입장에서는 속이 터지겠죠.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재무회계 직무는 경영지원 직군 중에서 특이하게 유일하게 어떤 스페셜리티, 그렇죠? 스페셜한 어떤 어빌리티를 좀 필요한 부분이 바로 이 재무회계입니다. 그래서 회계학을 수업을 듣거나 아니면 내가 경영학과가 아니야. 그럼 회계학에 관련된 기본적인 지식이 없으면 사실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자, 업무 수행 시 본인만의 철학은 무엇이냐? 역시 마찬가지죠. 회사와 직원 간의 소통을 돕는 역할이다. 아까 중개자 기억나세요? 중개자 기억나십니까? 회사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되 조직 구성원들이 내는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인다. 이 부분은 약간 좀 인사에 관련된 부분인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부분 그때 밑에 거 빼고요. 일단 윗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 회사와 직원 간의 소통이다.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못하고 있잖아. 조금만 더 힘내줘라. 직원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투자가 필요하니까 조금 더 회사에 투자를 해줘라. 이렇게 서로를 소통하게 하는 그런 중재자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 능력이 이분은 여기에서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실무자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업무를 진행할 위함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죠?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내가 조금 관심 있다고 그럼 절대 안 되는 거죠. 객관적인 입장이니까 당연히 직업윤리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보람된 순간 똑같을 거예요.
매월 전표 처리 및 임직원 근무 시간 관리 마감을 진행합니다. 맡은 업무가 오차없게 제 시간에 마칠 수 있도록 업무별 안배를 잘한다. 처음 해봤죠. 시간 관리 능력, 자원 관리 능력이었잖아요. 또 주변 선배와 동료들의 도움으로 해결되어 순조롭게 업무를 마감했을 때 보람을 느낀다라는 부분.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원 관리 능력이고요. 자, 이번에 힘든 순간입니다. 개인적인 부주의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 끼쳤을 때 되게 비슷하네요. 그렇죠? 전혀 다른 사람들인데 말하는 건 비슷합니다. 월마감을 할 때 미리 알아채지 못해서 생긴 문제가 저로 인해 마감이 늦어져. 그러니까 어때요? 나로 인해 조직이 피해가 보면 안 된다는 점. 그 점을 좀 많이 강조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무엇입니까? 바로 집중력. 책임감이 필요한 어떤 집중력이 꼭 여러분들의 직무 역량으로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엔 자비스 경영지원팀의 최정혜 대리님의 그 인터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맡은 업무는 전반적인 재무회계 업무, 이제 무슨 일을 하는지 알겠죠? 자금 집행 계획을 기반으로 자금 집행 업무를 수행합니다. 또 연구소 과제 비용 처리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금 집행 계획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까 예를 들어가지고 이번 달 새롭게 2018년도 1월부터 우리가 어떤 부서에 어떻게 나가야 돼? 예를 들어서 성공취업 X파일의 제작비가 얼마를 내보내야 돼라고 계획을 세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세웠고요. 실제 재무팀에서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성공취업 X파일은 얼마의 제작비를 실행시키는 거죠. 그렇죠? 이 부분에 있어서 그다음 무엇입니까? 바로 자금 비용을 또 처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월말이 되면 얼마를 내보냈어? 얼마를 어떻게 썼어? 그럼 어떤 부분에 썼어라고 하는 것들을 다 기록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회계예요. 그게 바로 재무회계입니다. 회계직을 하기 위해서는 숫자를 잘 다룰 줄 알고 숫자와 친숙해야 합니다. 활동적인 성향도 필요합니다. 왜? 회사 곳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숫자야 사랑해라고 좀 적었고요. 대인관계 능력이라고 적었는데 여러분들이 재무회계 직무인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무슨 일이 있어 무슨 일이 있어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회사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알아야 되고요. 현업에서 과연 이게 정말로 필요한 비용인데 자금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 건지 우리가 그냥 회사의 어떤 숫자만을 보고 판단한 건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좀 파악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들과 좀 지내야 한다는 대인관계 능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자, 재무회계 직무는 한마디로 아까 저는 중재자, 중개자 이렇게 조율자라고 얘기했는데 이분은 직원들의 친구이자 어머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네요. 왜? 회사에서 일어나는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가장 먼저 알고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머니처럼 챙길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보통 여러분들이 그 회사 가시면 아시겠지만 인사팀이 조금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하려고 하고요. 재무팀은 약간 좀 죄송한 표현이긴 한데 시어머니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항상 가서 약간 좀 싫은 소리하고 부탁해서 예산 증액을 잘 타와야 하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어머니인데 앞에 시자가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재무는 어머니라고 한다라고 하는 키워드도 여러분들 면접이라든지 자기소개서라든지 가지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입사 전 생각과 다른 실제 직무 내용은 입사 전에는 단순히 회사의 자금과 관련된 내용을 처리하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다. 그냥 비용 이거 내보내주세요. 그럼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내보내면 될 줄 알았는데 입사 후에는 무엇입니까? 넓은 시야의 활동 영역. 그다음에 이 비용을 내보내야 되겠구나. 이건 제대로 계정을 따져서 집어넣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옳고 그름에 대한 정확한 판단력이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무엇입니까? 조직 이해 능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사총무, 재무, 회계 이쪽은 무엇입니까? 내가 회사를 거시적으로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각각의 모든 부서가 돌아가는 상황을 내가 다 볼 수밖에 없으니까. 따라서 조직에 관련된 이해 능력이 정말 필수적이고 정말 기본적으로 들 수밖에 없어요. 자, 그다음에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또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무엇인지에 대해 항상 고민해야 합니다. 그렇죠? 성공취업 X파일이 이번 1월 달에는 왜 돈을 더 많이 썼을까? 어떤 이유였을까? 강사분들이 더 많이 오신 걸까? 아니면 프로그램 자체의 시간을 늘린 걸까? 다양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즉 어떤 숫자, 결과에 대해 있으면 이거에 대해 고민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쭉 나가는 걸까?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닐까? 뭘 가지고 분석하겠어요? 2017년도에 실적을 가지고 분석하겠죠. 즉 그런 것들을 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새로운 시각으로 또 현상을 이해한다는 것이 왜냐하면 기업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여러분들도 취업 준비한다고 오늘 내가 이거 3시간, 내일 이거 3시간 한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가 다스릴 수 없는 변수는 늘 발생하거든요. 기업 환경에서는 더욱더 심하죠. 그러니까 재무회계 직무는 이것이 안정적으로 가겠지?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안 가더라도 그렇게 내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이게 움직이더라도 그것을 빨리 적응해서 그거에 맞는 솔루션을 도출할 수 있고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역량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입사원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됐을 때 입사 후 포부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사실 이런 얘기 해주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예. 새로운 시각으로 현상을 이해해서 제가 다스릴 수 없는 변수가 우리 회사에 다가왔을 때 그것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바탕으로 해요? 저희 집중력과 조직 이해 능력으로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숫자를 모으고 그쵸? 그 의미를 분석해 제가 유의미한 정보를 만들기 아까 했었죠. 그쵸? 그냥 단순히 하나하나의 비용을 집행한다라고 하는 건 정말로 수준 낮은 단순 그냥 이런 업무예요. 그래서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재무회계 직무를 고졸사원을 뽑는 경우가 있고요. 초대졸을 뽑는 경우가 있고요. 대졸을 뽑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적어도 대졸 이상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하나하나의 내가 신입사원 때는 내가 이거 하려고 온 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궁극적으로 여러분들 하실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거잖아요. 유의미한 정보를 만들고 유의미한 정보를 예측하기 위한 업무를 하는 것이니까 내가 비록 하게 되는 일이 작게 느껴질지라도 참고 이겨내서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부분인 거죠. 가장 뿌듯한 순간은 무엇입니까? 이분은 역시 좀 다른 것 같아요.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해서 회사 매출이 향상되었을 때 가장 뿌듯합니다. 그렇죠? 가장 사실적인 부분인 거죠. 경영지원 쪽에서 영업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어요? 바로 비용을 줄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무에서도 쓸데없는 비용들, 누수되는 비용들을 줄인다. 그랬을 때 뿌듯함 느낀다. 아까와는 좀 다르죠. 내가 만들어낸 이런 정보들이 유의미한 정보로 쓰였을 때 뿌듯함 한번 느낀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비용을 내가 절감시켰을 때, 쓸데없는 비용을 쓰지 않았을 때 나는 뿌듯하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졌을 때 나는 뿌듯하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키워드를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 20분 정도가 지났는데 어떤 부분들 여러분들이 가져가셨으면 좋겠냐? 자원관리 능력 기억나시죠? 특히 시간, 주어진 시간이 많이 몰리니까 그 부분 처리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엄격함에 있어서의 직업윤리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정보 능력, 엑셀 잘해야 됩니다. 정말 엑셀은 잘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한마디로 얘기했을 때 중개자다, 조율자다라고 하는 키워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사소통 능력, 대인관계 능력이랑 역시 마찬가지죠. 현업에서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혹시나 우리가 반영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집중력이죠. 절대 피해주면 안 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집중력을 팍 줘가지고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쵸. 아주 중요한 서브 매력, 서브의 역량이죠. 체력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조직 이해 능력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걸로는 조금 더 약한 것 같아서 왜냐하면 인터뷰 내용이라서요. 너무 좀 스토리인 것 같아요. 조금 더 구체화를 잡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사이트를 제가 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죠? CJ입니다. CJ는 참 이걸 잘해요. 각 현업으로 보냅니다. 야, 니네가 쓰고 있는, 니네가 하고 있는 일 적어내. 저도 회사에 있을 때 적어냈었는데 CJ에서의 재무직무를 한번 보자고요. 자, 먼저 제일제당입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산업군이 다르거든요. 다른 산업군에서 속한 똑같은 재무팀은 어떠한 일을 할지에 대해서 한번 보자는 겁니다. 제일제당으로 갈게요. 제당에서 재경 직무 소개를 좀 해달라고 합니다. 자, 제조업이잖아요. 제조업에서의 재경 직무의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바로 수익 구조인데 적은 비용으로 물건을 만들어 판매한 가격의 차익만큼 이익이 되는 건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물건을 만들어낼 때 있어서 가격을 최대한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뽑아내야 돼. 바로 무엇입니까? 제조 원가를 제대로 산정하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관리회계라고 보통 하잖아요. 원가 관리회계의 직무가 여기서 재경에서는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제조 원가는 판매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매출액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정확한 제조 원가를 산정하는 거 있잖아. 이거는 기업의 생존과도 직결되는 부분이야. 왜? 원가 자체가 확 올라가면 어때요? 가격도 확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많이 사겠습니까? 안 사잖아요. 똑같은 제품, 좋은 제품인데 우리는 이걸 100원에 만들 수 있는데 얘네들은 500원에 만든대. 그럼 얼마나 큰 경쟁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조 원가를 얼마만큼 합리적으로 줄일 수 있느냐, 쓸 수 있느냐, 활용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큰 제조업에 있어서의 재경 직무의 역량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제품을 만드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이 제품에 귀속되거든. 예를 들어서 원재료라든지 포장재라든지 경비라든지 하나하나가 다 격리 파트를 거치지 않고 나가고 들어오는 돈은 없어. 그래서 재경 담당자의 롤은 무엇이냐? 이러한 수많은 비용들을 수천 톤, 수백 개의 제품에 합리적으로 귀속시키는 역할입니다. 그렇죠? 이런 돈들을 쭉
흔히 얘기해서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썸을 해가지고 이런 제품들에 쭉 뿌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현대자동차에 들어갔거나 삼성전자 휴대폰을 만들거나 반도체를 만들거나 거기에다가 다 집어넣는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불합리한 부분까지도 또 개선시키는 것. 단순히 비용만 우리가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합리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쓸데없이 이게 왜 많이 들어갔지? 더 줄일 수는 없을까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런 것까지 개선시키는 것이 바로 재경 담당자 역할입니다. 크게 세 가지 활동을 한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재경 직무에서 제조업 재경 직무 원가 관리 회계 쪽에서의 일은 모든 비용을 제품에 귀속시킨다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또한 안 좋은 것들, 그렇죠? 추가적으로 쓸데없이 나가는 부분들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가지를 한다고 했으면 첫 번째 무엇입니까? 당연히 분석해야 되겠죠. 어떤 부분은 변동비, 막 움직일 수 있어요. 어떤 부분은 딱 고정비예요. 나눠져 있는 그 부분들, 제조 원가의 세세한 부분들을 쪼개서 이건 변동비 아니면 고정비 이런 식으로 나눠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예측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비용을 이렇게 나눴으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예를 들어 이 제품을 생산할 때 있어서의 원가는 얼마일까를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하나하나의 어떤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요. 그렇죠? 세 번째, 그래서 관리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원가를 예측했잖아. 그것을 바로 목표 원가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측한 대로 이게 나옵니까? 그 비용으로 아니잖아요. 분명히 어떤 부분에 있어 차질이 생기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차질이 생긴다면 이 부분이 왜 그런 거야? 라고 무엇입니까? 다양하게 커뮤니케이션 또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숫자상으로 보고 자료상으로 봤을 때 이게 이렇게 초과될 수가 없는데 생산 라인상에서는 그럼 이게 왜 초과된 거야? 라고 해서 생산 쪽에서의 어떤 수많은 조율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일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또 나오죠. 요즘은 뭐 ERP 시스템 없는 건 없으니까 전사 ERP 시스템. 그래서 ERP 시스템을 자격증을 갖고 있는 친구들을 많이 우대하고는 있죠. 그다음에 실제 엑셀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세를 본다면 계획, 판단력, 능동적인 자세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원가 회계가 어떤 일을 하는지 살짝 맛을 보셨죠.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굳이 또 키워드를 잡는다면 능동적인 판단력, 그렇죠?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이게 옛날에 100원이었으니까 지금 이것도 100원이겠지. 인플레이션 됐으니까 110원이겠지.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계산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이제 실제 재경 담당하고 있는 분이 쓰신 거네요. 사업장에서 제조원가 직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똑같잖아요. 발생하는 비용을 일단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원가를 절감하고요. 아니면은 쓸데없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봐서 손익 개선에 기여하는 직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입사하기 전에는 잘 알지 못했는데 저는 왜 좋아했냐면 데이터 분석하는 걸 좋아했어요. 수많은 데이터 중에서 이 부분이 의미가 있구나. 이거네.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밸류 체인을 총괄하는 직무, 총괄한다는 직무 아까 봤죠? 거시적으로 볼 수 있다. 또 저의 외향적인 저희 성격, 수많은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 했어야 됐죠. 숫자에 대한 분석, 숫자 보면 어떤 의미구나 알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원했다고 합니다. 정보 능력, 그다음에 외향적이다라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숫자야 사랑에 또 나왔네요. 많이 겹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말고 한번 이해를 해보면서 마지막에 이런 부분들은 캡처해놓고 여러분들 그냥 써놓으신 다음에 그때의 이제 키워드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활용하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봤어요. 재경, 제조업에서의 재경 직무 소개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원가 관리 회계인데 원가를 분석하고 예측하고 관리한다. 이렇게 된 비용들을 수천 톤 수백 개의 제품에 합리적으로 귀속시키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자, 이번엔 푸드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마 이제 회사 이름이 좀 바뀌게 될 것 같은데 저도 메일이 왔더라고요. 이제 투썸플레이스로 제 모든 개인 정보를 이관한다고 했는데 한번 우리 푸드빌에서의 재경 직무는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재무의 롤 한번 볼게요. 심플하네요. 기업 회계 기준 및 세법에 따라 손익에 대한 관리를 지원하고 자금의 조달 및 운영을 지원한다. 여기서 뭐가 나왔냐? 자금이 이제 등장을 했네요. 그렇죠? 기준, 법 무엇입니까? 재무 직무는 그냥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기준과 법에 따라 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손익 관리하는 것이구나. 그다음에 자금을 조달하고 운영하는 것이구나. 굉장히 심플하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저는 재무 직무가 뭐 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이 한 문장으로 여러분들 대답할 수 있으면 저는 100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푸드빌은 참 여기는 구조적으로 잘 짠 것 같아요. 아까 제일제당은 조금 원가 쪽으로 좀 많이 맞춰서 갔는데 여기에서는 첫 번째 회계의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무회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수많은 어떤 실적 같은 걸 바탕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일일 업무, 대내외 지원, 고정관리 자산, 그다음에 원가회계, 관리회계 아까 제당에서 봤죠. 내부회계 관리 지원의 업무리 회계 태스크의 일을 하고요. 두 번째 격리 태스크 일합니다. 그러니까 격리 나눠져 있는 거죠.
보통 경비 및 매출 마감을 지원하고요. 전표 검토, 거래선 대금 지급 및 미결 계정 관리. 한마디로 뭐예요? 돈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의 관리를 하는 부분이 경리라고 볼 수 있어요. 세 번째, 세무 태스크. 법인세, 지방세, 부가가치세 등 신고 업무를 담당한다. 기업과 세금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굉장히 무서운 존재가 세금입니다. 당연히 세무 태스크도 있겠죠. 그다음 네 번째, 자금이 나왔어요. 자금을 조달하고요. 자금을 갖고 온다는 거예요. 빌려서 오건, 회사채를 발행하건, 주식을 발행하건, 그렇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운용을 하죠. 그래서 관련된 보고, 지원, 해외 현지 법인 투자 지원, 공정거래법 관련 정보 제공. 그렇죠? 공정거래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프랜차이즈 쪽에서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그 직무가 수많은 프랜차이즈를 거느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공정거래법도 꼭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 겁니다. 다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경영회의 예상 자료 작성. 아까 많이 봤죠? 제조원가 분석 업무 수행, 세무 관련 신고 자료, 자산 관리 진행한다. 내외부, 그렇죠? 보고 자료 작성한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익숙해지셨을 거예요. 자, 재무의 그런 커리어 패스 앤 비전이다. 제가 이 부분은 입사오퍼부, 여러분들이 입사오퍼부 작성하실 때 보시라고 갖고 왔어요. 강한 로열티 필요합니다. 왜? 내가 회사에 돈을 다루는데 나를 믿고 회사가 그런 것들을 다 업무를 처리하라고 하는데 로열티 없으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잠재적 재무 리스크를 예방해야 되고 솔루션을 제시해야 된다. 그렇죠? 로열티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 무엇입니까? 바로 리스크라고 하는 단어, 이것을 제거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하는 단어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회계 업무의 기본과 원칙에 입각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 유출 최소화해야 된다, 자금 조달 잘 운영해야 된다, 비용 절감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재무 제너럴리스트로 성장을 해서요. 결국에 회계 및 세무 전략 검토, 그다음에 아이디얼 파이낸셜 스트럭처 노출 달성 전략. 저 말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저런 말들을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 입사 후 포부에 적성해 주시면 굉장히 좀 소위 조금 나아 보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 배우면서 전문 역량을 강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렇죠. 어떤 식으로 성장하고 싶냐? 전 회사의 모든 거래를 이해해서 필수적으로 그런 것들을 다 이해해서 이를 바탕으로 경영관리라든지 기획이라든지 이런 업무에까지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통 요즘엔 경영관리 직군으로도 사업기획 쪽으로도 그냥 그 자체로 뽑기도 하는데 가장 좋은 건 뭐예요? 내가 회사의 비용 하나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놓은 다음에 이제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유의미한 정보를 예측해내서 향후 우리 회사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겠구나, 얘네는 이번 달에 얼마를 줘야 되겠구나, 쭉쭉쭉쭉 그런 관리하고 기획하는 그런 업무를 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무회계 직무는 이런 식으로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CFO라든지 CFO에서 CEO까지도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했어요. 크게 네 가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회계일, 경리일, 세무일, 자금의 일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E&M,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재무일은 어떤 일을 할까 한번 생각을 한번 살펴보실게요. 재무의 롤, 여긴 또 재무 운영이라고 했네요. 운영의 일을 한답니다. 운영은 뭐 하는 건데 재무 정보를 제공한대, 의사 결정에 도움을 준대, 재무 리스크를 관리한대. 이제 이해되셨죠? 무엇입니까? 각각의 매달의 그런 정보를 합쳐가지고 재무 정보를 제공한답니다. 그렇죠? 의사 결정할 때 있어서의 실적 자료를 준다고 하는 겁니다. 자, 첫째, 재무 정보를 산출합니다. 경영자에게 보고합니다. 재무 정보를 작성합니다. 공시합니다. 이제 이해되실 것 같아요. 둘째, 재무적인 관점에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합니다. 그래서 경영자가 궁극적으로 의사결정할 때 난 숫자 아니면 움직이지 않아 라고 하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왜?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이런 자료를 운영하는 것이 재무 운영의 일이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마지막 세 번째, 회사의 경영전략 추진 및 경영 목표 달성을 위해서 재무계획을 수립 실행한다. 또 역시 리스크 관리한다. 그래서 회사 경영이 가능하도록 돕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재무 전략의 일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무엇이냐면 바로 검토를 수행한다, 전달하는 역할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냐면요, M&A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회사에서의 업무라고는 좀 볼 수 없고요. 좀 약간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회사라든지 이런 곳에 이러한 이슈가 있는 곳에는 이러한 일들을 담당한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증권사에 지원하시는 분들도 이 업무는 담당하신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래 검토 본다. 그래서 평가를 수행해서 주도적으로 관련 업무를 진행한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둘째는 실사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가치 평가해서 검토 수행해서 정보 작성해서 필요 업무를 또 지원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IR입니다. IR은 중요하죠. 자, 여러 가지 실적 같은 것들을 이제 쫙 취합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효과적으로 전달해서 무엇입니까? 우리 회사가 이런 식으로 장사를 했고요. 우리 회사의 가치는 얼마입니다라고 숫자로서 공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이 말이 참 좋았어요. 저는 시장의 보이스가 경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우리의
어떤 성적표, 우리의 가계부를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뭐가 문제 아니야? 아니면 잘했네? 이런 어떤 시장의 목소리들 무엇입니까? 역으로 경영진들한테도 회사에다가도 전달할 수 있는 역할이 바로 IR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보통 IR이라고 하면은 이 앞에 있는 면만 좀 생각을 하는데 뒷부분도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좀 깨우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그래서 IR 전략을 수립한다. 그래서 뭐 다양하게 뭐 수행을 하겠죠. 둘째, 뭐 당연히 IR은 공시라든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법, 규칙 이런 것들을 준수하면서 수행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역시 법규 준수를 기반한 IR 활동을 수행합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커리어 패스 앤 비전 어떻게 됩니까? 뭐 입사 후 포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할 수 있는데 운영은 역시 가장 기본적인 업무니까 회계 세무 재무 관리 핵심 스텝으로 성장 가능하다. 전략 쪽은 여러분들이 아까도 봤지만 M&A 관련해 된 책임자로 좀 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IR은 뭐 폭넓은 역량 확대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뭐 이 업무만 해서 쭉 이것만 할 수 있다는 건 아니고 결국은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이 부분은 그냥 좀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만약에 좀 빨리 넘어갔다면 CJ 채용 홈페이지, CJ 채용 그 직무 홈페이지 들어가면 나오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통운. 대한통운은 그쵸 유통 물류 기업이죠. 최근에 제가 있었던 CJ 건설을 흡수합병을 한다고 했는데 자 한번 볼게요. 재무회계의 직무 소개. 여기에서는 또 나왔네요. 혈액과도 같은 존재라고 하네요. 세 가지 키워드가 나왔네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중개자 조율자의 역할을 한다. 두 번째 어머니의 역할을 한다. 세 번째 혈액과도 같은 존재다. 그래서 재무 전략 수립한다. 리스크 관리한다. 경영 정보 작성한다. 이제 외우실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자금이 조금 디테일하게 나왔어요. 자금의 흐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재적소의 집행, 배분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궁극적으로 그래서 주주 가치를 제고하고 경영의 안전성에 기여한다. 기업 가치 향상과 최적의 재무 구조 완성. 약간 좀 추상적이잖아요. 그렇죠? 회계, 그다음에 재무제표 작성 및 공시 이 부분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하는데 회계 처리한다. 그다음 세무 신고한다라고 하는 역할로 볼 수 있고요. 커리어 패스 및 비전. 그러니까 회계의 역할, 그다음에 자금을 운용하고 갖고 오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쓰고 하는 그런 자금의 역할, 그다음에 심사의 역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금 결산 세무, 국내 해외 자회사 관리, 이사회 주총 또 IR 나왔잖아요. 이런 역할을 좀 수행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역시 중요한 부분이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그다음에 리스크 매니지먼트, 해외 주재원, 신규 사업 및 M&A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죠. 즉 내가 재무회계라고 하는 거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한 38분 정도 됐네요. 38분 동안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배웠으니까 여러분들이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바로 그럼 어떠한 역량이 필요한지를 간단하게 빨리빨리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네오팩트의 강아름 씨가 다시 한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시시각각 변하는 환경 속에서 다양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응력이 좋아야 한다고 하네요. 즉 이것은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키워드 시리즈 플러스 알파로 부수적으로 또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적응력이 좋아야 한다고 하네요. 문제 해결 능력은 필수고요. 소통 능력도 필요합니다. 도대체가 우리가 지원하려고 하는 모든 직무는 어떠한 역량, 필요하지 않은 역량이 없습니다. 그렇죠? 참 그래서 여러분들은 죄송하긴 한데 문제 해결 능력도 있어야 되고 소통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내가 다 갖고 있다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나는 그래도 재무회계 직무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라는 걸 선택하시거나 난 이건 없어. 근데 나는 문제 해결 능력에 관련된 스토리 있거든. 그럼 이걸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엔 재무회계 직무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량은 무엇이다? 문제 해결 능력이다. 나는 그걸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어필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자, 준비할 것은 무엇이냐? 회계나 경제를 전공, 아까 회계야 사랑해 제가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자격증은 있으면 좋아요. 자격증이 없다고 취업이 안 되는 건 아닌데 대신 그거에 대한 이해, 내용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격증은 여러분들과 같이 지원하는 친구들은 거의 다 자격증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높을 뿐이에요. 자, 그다음에 면접에서 직무 관련 경험을 어필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직무 관련 경험도 다양하잖아요. 직접 본인이 뭐 재무의 일을 했건 회계의 일을 했건 격리의 일을 했건 그런 부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간접적으로 문제 해결 능력에 관련된 부분의 일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동아리에서 총무 역할을 하면서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번에는 김수환 씨로 갈게요. 김수환 씨, 연관성이 높은 전공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전략을 구성하기 때문에 경영학이 조금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사실 경영과 경제가 제일 많죠. 그렇죠? 재무 쪽으로 들어가는 친구들이. 그렇다면 전 상경계가 아닌데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경영 분야 당연히 관심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회계 관련 분야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재무 회계를 준비하는데 회계를 잘 몰라 하면 당연히 회계해야 됩니다. 그렇죠?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다 지원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럼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또한 전공을 불문하고 엑셀 정말 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정도는 꼭 따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요 역량은 무엇입니까? 자, 회계 지식, 오케이, 이걸 알겠어. 왜냐하면 자료를 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니까 용어를 알아야 되잖아요. 재무제표를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문제를 파악하는 빠른 판단력, 문제 해결 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 결단력, 도대체 안 필요한 역량이 뭐냐고요, 여러분. 하나 고르세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들었던 것들 중에서. 그렇죠? 그렇다면 직무와 맞는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입니까? 성실한 사람. 성실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왜 성실한 사람이 필요합니까? 왜? 기다려야 돼요. 모든 팀원의 업무를 또 전반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귀찮으면 안 돼. 귀찮으면 안 돼. 항상 뭔가 하려고 해야 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늦더라도 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저희도 입장이 있으니까 하면서 항상 상대방의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먼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성실함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우리 국제약품의 김진 씨 필요 역량 뭐라고 볼까요? 전공 지식 필수. 계속 얘기를 하네요. 이 부분 필수라고.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중요하다. 왜? 타부사랑 협조해야 되니까. 상대방이 어떻게 의사 전달을 하는지에 따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공적인 관계로만 가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실제 재무의 경험은 없어. 근데 내가 이 사람을 설득을 잘해서 내가 유리한 정보를 잘 가지고 와. 그럼 재무해도 괜찮아요. 이거 회계학 관련된 부분 공부하면 되니까. 대학 4년 졸업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쉽게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뭐예요? 내가 상대방을 잘 설득할 수 있고 그런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좋다면 재무회계 직무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직업을 가진다는 것은 엄청난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자기관리와 건강 필요하다. 최상의 컨디션으로 업무에 임해야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관련된 서적 보고 신문 보는 분 대단한 분이죠. 이런 분이라서 역시 자기관리와 건강이라고 하는 굉장히 좀 이상적인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맞는 말이죠. 자, 입사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했나 한번 보실까요? 전산세무, 회계관리, 재경관리사. 지금 재경관리사 시험 본다고 막 신문에 광고 나오고 있던데 빨리 시작하십시오. 학점관리가 저절로 되더라고요. 엑셀, 한글 등 문서 작성 자격증,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지표도 되더라고요. 업무에도 도움이 되고 있어 뿌듯하답니다. 뭐예요? 특별한 거 있습니까? 특별한 건 없지만 갖추고 있어야 할 건 다 갖추고 있죠.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해서 싹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초적으로 준비해야 될 부분은 준비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게 지금의 취업 구조입니다. 이해되셨죠? 필요 역량 무엇입니까? 배우면 끝이 없는 것 같은데 세법에 대한 정보 업데이트. 세법까지 우리가 알아야 돼. 그렇죠? 이 부분은 전 굳이 지금 상태에서 여러분들 뭐 회계사나 세무사 준비하신 분들 아닌 다음에야 이것까지는 괜찮습니다. 현실적 조언해달랍니다. 엑셀 활용 능력 또 나왔네요. 엑셀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문서 작성 능력도 중요합니다. 여러 경험을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엑셀을 잘하잖아요. 문서 작성을 잘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경영 계획, 그런 경영 회의에 여러분들이 직접 자료를 만들게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 그런 입장도 한번 맛보실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일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정말로 피곤하실 거예요. 밤을 새는 건 부지기수고요. 현실적 조언. 저는 크고 작은 사건, 사고를 겪으면서 상황 대처 능력, 침착함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웠다. 다름의 차이. 도대체 우리에게 안 필요한 능력은 무엇이냐고요. 자, 마지막은 아니죠. 이번엔 안진회계법인의 이은혜 씨 한번 볼게요. 필요 역량과 자질은 협업을 진행하니까 팀워크 중요하고요. 꼼꼼함, 책임감. 다행히 우리가 추가적으로 할 건 없네요. 취업에 도움이 된 경험은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또 해외 봉사활동, 기업 마케터 활동 등을 했다. 직접적인 어떤 재무회계와 연관된 경험은 없네요. 기억에 남는 면접 질문은 무언가에 몰두하며 밤을 새워본 경험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진짜 이런 질문 받으면 어떻게 해요? 진짜 내가 밤을 새워본 걸 생각한다고. 그게 아니죠.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이거 뭐예요? 제가 딱 봤을 때 들었을 때는 무엇입니까? 어떤 집중력? 아니면 어떤 문제 해결 능력, 재무회계 직무를 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 중에 하나를 빨리 선택하고 그거에 맞는 경험을 끼워 맞추라니까요. 그게 면접이라니까요. 그게 자기소개서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랬더니 제가 가진 열정과 업무 몰입도를 어필할 수 있는 멋진 질문이었는데 놓쳤다고 하네요. 그렇죠? 근데 이 대답 못했다고 떨어뜨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고 있느냐의 문제니까 너무 그렇게 면접이라든지 그런 거 보실 때 거기에만 막 목매달지 마시고요. 전체적인 과정을 또 이해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최정혜 대리님, 우리 최정혜 대리님은 상경계열 전공은 필수입니까? 라는 질문에
필수는 아니지만 기본 회계 이론과 관련 분야 지식, 경영, 경제, 회계에 대한 기본 지식 갖추랍니다, 여러분. 상경계 아니더라도 이건 꼭 갖췄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계속 하시네요. 전산회계, 전산재무, 기업 회계에 대한 이론을 숙지하면 조금 더 편할 거야. 자격증은 없어도 되지만 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또 이론과 실제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경험이 쌓이면서 이 부분이 이렇게 이 부분이 이렇게 뭐 커버가 되는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도 이론을 알고 와야 그렇죠. 실전과 맞닥뜨렸을 때 이렇게 되는구나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론이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필수 역량 4가지를 말씀하셨네요. 또 어떤 걸 말씀하시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이해력입니다. 조금 다르네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에 오류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요구와 주어진 업무를 잘 파악해서 올바르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분은 제 생각에는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다른 분들보다는 약간 연차가 있으신 분 것 같아요. 왜? 대답 자체가 약간 형 이상학적이죠. 왜? 단순히 뭔가 이렇게 안 와서 힘들었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 안 돼갖고 힘들었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진짜 일을 할 때 있어서 커뮤니케이션 자체를 잘못하다 보면 나의 숫자가 틀릴 수 있는 부분이고 경영진한테 보고할 수 있는 자료가 틀릴 수 있는 부분이 그래서 우리 회사 의사결정이 잘못될 수 있구나. 그래서 나의 똑바로 된 커뮤니케이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즉 무슨 말입니까? 업무를 많이 해봤다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입사원들의 그 직무 인터뷰를 보는 것도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다 대표이사까지 갈 필요, 부장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적어도 한 4에서 5년 차 정도 되신 분들까지는 꼭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내용들을 포함하시면 여러분들의 자소서가 조금 더 탄탄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의력, 배려심, 봉사심. 저는 뭐 여러분들한테 굳이 이걸 다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르세요. 자, 이제 다시 CJ로 한번 넘어올게요. CJ에서도 그 각각의 분들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조금 더 구조화됐으니까 볼게요. 필수 역량 무엇입니까? 철저한 주인의식, 아까 로열티 말씀드렸죠? 끝단까지 파고드는 분석력과 끈기, 0%의 디펙트, 무결점이죠. 무결점을 추구하는 합리적 사고, 역시. 그렇죠.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업으로 쓰라고 준다니까요. 그럼 막 현업에서 좋은 말 다 생각해가지고 쓰고 팀장님한테 승인까지 받으니까 멋진 말들이 많이 나오죠. 자소서에 그대로 여러분들 갖다가 쓰십시오. 원가 관리와 관리 회계는 기업 외부적으로 약속된 규칙이나 기준 법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합리적인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되니까 문제 해결 능력이 필요하게 되겠죠. 단순히 정해진 규칙 이런 거 아니야. 제조원가 산출의 로직을 이해해야 된다. 또 방대한 양의 데이터도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다? 분석력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 합리적인 사고력, 꼼꼼함이 요구됩니다. 이해가 되죠? 덧붙여서 원만한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추진력이 필요합니다. 이 숫자 맞아? 이렇게 아닌 것 같은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 면접장에서 질문 받았을 때 여러분들 면접력도 추진력이 필요해요. 아닌 것 같은데? 모자란 것 같은데? 아직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의 추진력 있게 밀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것에 대한 근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경험과 어떤 지식과 경험과 태도잖아요. 똑같아요. 재무도. 이렇게 가야 됩니다. 맞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 재무회계팀에서 만드는 수많은 자료들이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믿고 나아가도 됩니다라고 하는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자, 푸드빌에서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재무 퀄리피케이션, 전문성이 필요하다. 무엇을 알아야 되는데 재무회계 알아야 돼. 자금 조달 운영에 관련된 지식 알아야 돼. 자금 관리도 이해해야 돼. 또 죄송합니다. 제가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IFRS, 그렇죠? 국제회계 기준이죠. 이거에 대한 이해 필요하고요. 재무회계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또 이해를 많이 해야 된대요. 재무에 관련된 부분. 자금 업무 범위를 제가 좀 갖고 왔어요. 이게 NCS에서 제가 갖고 온 부분인데 자금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조달을 준비하는 것, 즉 자금을 갖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금을 운용해서 정보를 제공해서 위험 관리하고 성과를 분석한다는 내용입니다. 자금 조달이라고 하는 게 뭐냐? 자꾸 자금을 조달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금을 갖고 오거나 우리 자산을 처분하거나 아니면 증자를 하거나 사채를 발행해서 돈을 갖고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의 신용등급이나 금융기관과의 관계에 따라서 우리가 갖고 있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신용 그 등급이 좋으면 여러분 대출 많이 갖고 올 수 있잖아요. 신용등급이 낮으면 대출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간에 따라서 비용과 금액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한 거예요. 한 달 동안의 자금이 필요한데 어디서 갖고 올 것인가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갖고 올 것인가, 간접적으로 갖고 올 것인가, 해외에서 갖고 올 것인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얼마가 빠져나가니까 얼마까지만 운용하는 것이 우리 회사한테 이익이 될 수 있겠다라고 파악하는 것이죠. 조달 방법 결정한 이자율, 기간, 자금 규모, 용도, 비용,
이런 부분에 있어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실제 여러분들이 자금에 관련된 이런 지식들을 많이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이거는 일단 재무회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넥스트로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이해되셨죠? 처음부터 내가 초보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하나하나 이해하려고 한다? 그러면 저는 그거는 약간 비추입니다. 비추. 추천합니다. 비추천합니다. ENM으로 갈게요. ENM에서 뭐라고 하냐? 여긴 재무 운영이 있었죠. 재무 운영 쪽에서는 뭐 똑같습니다. 재무제표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회계 세법의 지식을 습득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재무 전략은 아까 제가 M&A라고 했죠. 그래서 역시 여긴 조금 더 거시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상 회사들의 재무 정보 분석과 이해 능력이 필요하다. IR 무엇입니까? 당연히 경영학적 지식 필요하죠. 상법, 자본시장법 등 법률 지식.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법에 따라서 공시한다고 했잖아요. 또 전략적 소통을 위한 기획력, 그 다음에 다양한 투자자들과 만나니까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데 아직 IR도 여러분들이 IR에 지원하는 거 아니면 이것도 아직은 아니다. 자, 글로벌. 우리 대한통운으로 갈게요. 대한통운은 숫자에 담겨있는 본질을 파악하는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약간 추상적이긴 하죠. 한마디로 뭐예요? 숫자를 보고 무슨 의미인지를 파악해낼 수 있는 그런 숫자를 보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끈기 필요하다. 그렇죠. 자, 통찰력, 문제의 원인을 분석해야 되고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고요. 또 역시 원칙에 따라서 논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자세. 예리함, 예리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 처음 나온 것 같네요. 이 단어도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직무 역량으로 가지고 가세요. 예리함 필요하고요. 꼼꼼함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필요합니까? 끈기가 필요합니다. 전문성, 어떤 거에 대한 전문성? 거래처의 신용평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재무 분석할 수 있는 능력, 재무제표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법령에 대한 기본적 이해다라고 하는 부분은 민법, 상법도 중요한데 그렇죠. 예, 세무에 관련된 부분들로 이해하고 있으면 좋고요. 그 다음에 법적인 쟁점 사항에 대한 분석 능력,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정거래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물론 법무팀과 같이 대응하긴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재무팀과 보통 법무팀이 같이 들어가서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다음에 역시 내 외부 고객들한테 뭐예요? 우리 숫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제시해줘야 되니까 알려줘야 되니까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여러분. 좀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궁극적으로 저는 직업 기초 능력으로 왜 정리를 하냐면요. 다양한 키워드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좀 너무 이렇게 남발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NCS 상에서의 용어를 써주는 게 좋고요. 또 말씀드렸지만 직업 기초 능력 10가지가 다 포함이 안 되는 직무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재무회계 직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10가지 중에서 6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건데 이 6가지가 그나마 조금 더 연관성이 있다고 파악을 하시고 그에 맞는 스토리를 가지고 가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의사소통 능력 굉장히 중요하죠. 의사소통 능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 대외의 수많은 고객들과 얘기를 해야 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니까. 두 번째, 수리 능력 무엇이에요? 여러분들 숫자를 볼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숫자를 그냥 숫자로 보면 안 되잖아요. 숫자를 데이터, 정보화 시켜야 된다고 하는 부분을 꼭 가져가셔야 되고요. 세 번째, 자원관리 능력. 일이 굉장히 많이 몰립니다. 그리고 어찌됐건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자원은 한정돼 있어요. 이걸 내가 얼마나 집중력 있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자원관리 능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7가지네요. 7가지네요. 인사교육이 6가지였죠. 저 6가지인 줄 알았는데 7가지입니다. 대인관계 능력 비슷하긴 해요. 그렇죠? 의사소통 능력과 비슷하긴 한데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좀 필요하다. 정보 능력이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렇죠? 수많은 유의미한 정보들 중에서 그럼 내가 어떤 부분을 어떻게 또 도출시켜서 새로운 어떤 리스크를 해칭할 수 있고 새로운 어떤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 능력이죠. 기술 능력, 엑셀 잘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다음에 법에 대한 이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런 부분인 거고요. 마지막으로 조직 이해 능력. 단순히 이거 현업 이쪽 A팀, B팀, C팀 이런 것이 아니라 A팀과 B팀과 C팀의 자료를 보고 우리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구나를 파악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경영진한테 조언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재무팀장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투자를 해야 되는 거야? 증설을 해야 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을 때 조직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조직 이해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격증 부분은 보통 제가 이제 컨설팅 하거나 하는 친구들 보면요. 또 여러분들이 많이 갖고 계실 거예요. 전산, 세무, 회계 뭐 이 정도 많이 갖고 있고 그다음에 ERP 관련한 뭐 정보관리사라든지 ERP 뭐 회계, ERP 뭐 인사 뭐 이런 부분들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들 괜찮고 그다음에 이제 재경관리사가 뭐 그렇게 쉬운 자격증은 절대 아니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3월 달에 아마 시험이 볼 것 같은데
내가 재경 회계 쪽을 재무 회계 쪽을 좀 지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보다는 내가 그래도 이 일을 하기 위해 뭔가 준비해 왔다라고 하는 연관성을 만들어내는데 좋으니까 이런 자격증들이 뭐 쓰이고 있고, 없는 게 있죠. 여기에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CPA, 또 아니면 AICPA, 아니면 뭐 세무사. 사실 이런 친구들이 취업이 잘 되긴 해요. 근데 제가 실제 지금 이번 하반기 때 거의 마지막으로 2017년도에 컨설팅했던 친구가 재무회계팀을 들어갔는데, 그 친구가 좀 되게 의외였어요. 왜 의외였냐면 이런 자격증이 하나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재무회계 쪽에는 자신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친구는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뭐냐? 저는 물어봐요. 숫자 좋아해? 회계라든지 재무관리라든지 회계관리라든지 그런 수업 들었을 때 괜찮아? 좋아한대요. 잘한대요. 그럼 좀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내가 이런 자격증이 없다고? 재무회계팀은 자격증이 있으면 뽑는 거 아니에요? 있으면 좋지만 네가 이런 숫자를 좋아하고 이런 관련된 용어들을 알고 좋아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해서 그 친구를 실제 영업 마케팅을 지원했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재무회계직으로 최종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도 놀랐어요. 근데 놀랄 일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충분히 갈 수 있어요. 다만 전제는 있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가 숫자를 정말 좋아하는가. 그냥 숫자를 사랑하기가 아니에요. 숫자에 대한 담긴 의미를 아는가.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보는 다트, DART 들어가서 공시 시스템 들어가서 재무제표 볼 거 아니에요. 그거 보고 이게 어떤 의미구나라고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여러분들이 숫자를 좋아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그럼 얘네들이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 왜 이게 올라갔을까?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숫자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을 내가 좋아하고 하고 싶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뭔가 협업도 잘하고 그리고 나는 뭔가 데이터를 만지는 걸 좋아하고 하면 충분히 재무회계 관리 직무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인문상경계 친구들이 가장 많이 쪽 지원하는 부분이 이제 재무회계 쪽이죠. 이것에서 이제 파생돼서 은행 쪽으로, 그렇죠? 금융업 쪽으로 지원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교육 쪽 지원할 거고요. 구매 쪽 지원할 거고요. 그다음에 뭐 영업관리 쪽으로 지원하는데, 내가 만약에 이런 자격증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바로 직접적으로 재무회계 쪽으로 가는 것도 좋은데요. 저는 내가 조금 더 영업적인 어떤 성향이 있다,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한다면 저는 이런 자격증을 갖고 영업관리 쪽에 지원하는 것도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봅니다. 제가 실제 그런 식으로 컨설팅도 많이 하거든요. 왜? 결국에 영업관리라고 하는 것이 숫자 관리예요. 매출 관리거든요. 무엇이 잘 팔리고 있다, 무엇이 잘 나가고 있지 않다,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다, 오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숫자를 보고 파악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재무회계에 관련된 자격증을 갖고 있다면 훨씬 더 빨리 그 업무에 적응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오늘 두 번째 그 직무 스토리, 그 재무회계 직무에 대해 좀 알아봤는데요. 절대 완벽하지 않습니다. 또 제가 여러분들한테 너무나 많은 역량들을 좀 소개시켜 드린 것 같은데요. 잘 소화를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스토리 중에서 필요한 역량만 골라서 잘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직무에 관련된, 취업에 관련된 다양한 질문들은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 주소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취업을 기원하며 감기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